얘는 연암들은 민말이 집으로 신경으로 되어져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얘는 유독 신경세포체를 좀 크게 그릴 거예요. 왠지 느낌 오니? 가지돌기나 축삭돌기는 받아서 보내는 역할을 하잖아. 근데 얘는 사고 판단 쪽이니까 얘를 좀 더 크게 그립니다. 뭐 굳이 너무 비대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민말이 집이다라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부분인데 일단 감각 뉴런하고 그 다음에 운동 뉴런. 그래서 먼저 그린다면 운동 뉴런을 먼저 그릴게요. 운동 뉴런을 그리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마리집들이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근데 감각 뉴런은 조금 특이합니다. 좀 특이하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일단 마리집이 있는 게 맞아. 마리집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신경세포체가 신경세포체가 이쪽 끝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감각 뉴런인 경우에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서 가끔씩 문제를 보게 되면은 말을 안 해주고 그림만 보여줘. 그래서 그림만 가지고 얘가 감각 뉴런이니 운동 뉴런이니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이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마리집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고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 푸는데 거부받을 일은 없으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 뉴런의 종류가 되어져 있죠. 뉴런의 종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마리즘 뉴런, 그 다음에 마리즘 뉴런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분류 구분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 해놓고 운동 뉴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지만 자꾸 아직은 너희들이 객관식 세대라서 감각 뉴런 할 때 살짝 키워드 바꿔볼게. 감각 뉴런, 운동 뉴런. 그래서 묶은 게 원심성. 얘는 구심성 뉴런. 이렇게 하면 조금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어차피 갑자기 구심성 뉴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근데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감각 뉴런의 구심성 뉴런 그러면 기억 똑같은 이응 요 정도만 생각해도. 근데 지금부터 중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이런 이제 약간 꼼수가 통하지 않아요. 주관식이나 서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면 틀리는 거야. 너희들은 아직은 객관식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만 잡고도 보기 중에서 답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에 누가 들어가냐면 흥분의 전도라는 걸 들어갈 거야. 자, 근데 먼저 컨셉을 잡기 전에 어떤 개념이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근데 웃긴 건 개념보다는 문제 자체가 더 중요해. 문제 자체가. 왜? 생명과학에서 사람들이 좀 생명과학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솔직히 어렵진 않아. 근데 그러니까 나는 물리 통합과학도 가시면 수능 물리, 수능 화학, 수능 생명을 다 강의하고 내신으로 따지면은 물투, 화투, 생투까지 다 수업을 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 과목 어떻게 다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는데 국영수가 다 공부하잖아. 참고로 나 국영수가 다 합쳐서 3개 틀렸거든. 참고로 수학과는 다 맞아. 알파벳을 조합해놓은 것 같은 거있어. 하여튼 그리고 20년 넘게 난 과학만 했잖니. 하여튼 그거 다 진짜 여기서 내 무슨 말 하라는 거냐면 딱 지금까지 많이 과학만 막 하면서 애들을 막 가리키면서 느낀 것 중에서 어느 과학 토탈
제일 어려운 단원이 어디예요? 라고 묻는다면 난 단원컨대 유전이라고 얘기할 거야. 물리 어렵다고 생각하지. 하다 보면 물리 안 어려워. 역학? 에이. 야, 수학을 따져. 수학의 미적. 야, 적분, 해봐. 그거에 비하면 역학이, 너희 수학 추론 문제들 더럽게 어려운 거 알지? 도형 동글뱅이, 세모, 네모 동글뱅이, 세모, 네모, 세모, 뭐 이런 거. 수열 같은 거. 수학 정도 하는 애가, 야, 역학 뭐, 야, 하다 보면 금방 나와. 그 화학? 외우면 진짜 70%는 알게 돼. 왜? 일단 화학은 외울 게 좀 있거든. 그 다음에 문제 패턴이라는 게 있어. 물론 산과 연계,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좀 어려워. 근데 고맙게도 패턴이 있어. 패턴이. 여기서 특이한 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패턴이 99%야. 대신에 그 패턴까지 가기가 어렵지. 근데 모든 과목이 다 어렵지. 근데 가면 돼. 문제가 되는 게 생명과학은 일단 외울 게 꽤 있어. 기본적인 용어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일단 외워야 돼. 게다가 문제 봐라. 유독 유전 문제는 말이 많아. 문제 자체 글이 많아. 그림도 많아. 언어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요해. 근데 알겠지만 수학적 관점도 꽤 많이 필요해.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애들이 잘 하는 애들 중에서 이렇게 걔가 왜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요? 얘가 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요? 가정이잖아. 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근데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많아. 얘가 상인지 성인지 우성인지 열성인지 얘가 정상이라는 건지 돌연변인 건지 성염색체 돌연변인 건지 그다음에 여성에 의한 반성 유전인 건지 한성 유전인 건지 이 돌연변이가 우성으로 작용하는지 열성으로 작용하는지 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들어가야 돼. 그 돌연변이가 제1감수 분야에서 비불린지 제2감수에서 비불린지 뭐 이것까지 경우의 수를 다 잡아내야 돼요. 국어적 개념과 수학적 개념이 아주 절묘하게 붙어 들어있어. 그 어떤 애가 수학적 관점이 세, 그럼 언어 때문에 딸리고요. 언어적 관점이 뛰어난 애는 수학이 약한 애들은 수학 때문에 또 딸려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난 내가 봤을 때 돈 되는 과목은 물리화학이 돈이 돼. 하지만 그 뭐랄까 생명이 주는 그 유전이 주는 카타르시즘? 니네가 아무리 해도 못할 걸 이라는 확신이 있어. 물리나 화학은 들이밀다 보면 나온다. 물리는 아싸리 포기하든지 잡고 하려면 끝까지 가. 근데 생명은 안 그래. 자, 수업할게요. 자, 이제 뉴런에서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뉴런의 흥분의 전도. 자, 이제 흥분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먼저 기본적인 뭐냐면 자극을 받기 전에 이 뉴런의 모습을 먼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자극을 안 받았어.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축삭돌기를 볼게요. 축삭돌기. 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축삭돌기 표면에는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 보통 이 구멍을 뭐라고 부르냐면 통로라는 말을 쓰거든. 그런데 이 통로는 세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칼륨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라는 아이가 다니는 통로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나트륨 말 그대로 칼륨 통로는 칼륨이 닿는 데고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이 닿는 데고 나트륨 칼륨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확산적 개념이야. 확산이 뭔지 알죠? 일단 첫 번째 에너지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그치?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간다가 이쪽이야. 펌프, 얘는 능동수송이라는 말을 씁니다. 능동수송이라는 말의 뜻은 일단 나왔어요. 살짝 봅스. 얘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요. 얘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많은 데서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얘는 적은 쪽에서 어떻게 돼? 많은 쪽으로 에너지 소비하면서 끌고 당기는 것이야. 이 상태, 밑에도 물론 여기도 나트륨, 칼륨, 풍로들이 다 있어.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인 상태야. 이랬을 때 이쪽이 안쪽이고 여기가 이라고 했을 때 주로 완전히 아니고 주로야. 주로 안쪽에 칼륨들이 이렇게 있으려고 하고요. 바깥쪽에는 나트륨들을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려고 해요. 그런데 두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나트륨만 보자. 나트륨 입장에서 바깥쪽이 많고 안쪽이 적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싶고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얘 지금 자극받기 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나트륨 통로를 클로즈 닫아놔야겠죠. 들어오면 안 되거든. 이 상태가 기본적인 안 받았을 때야. 근데 확산은 알았어 네가 들어오지 말라니까 확산하지 말라니까 안 해줄게 하진 않잖아. 이건 그냥 많으면 적은 데로 가버리니까. 근데 이게 완벽하게 100%딱 완벽하게 딱 닫혀있는 건 아니거든. 썰풀이 닫혀있는 거거든. 아주 막 반대로 이 칼륨 통로도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닫혀 있으셔야겠죠. 완벽하게는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 이 상태를 유지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슬금슬금 들어오고 얘네들이 슬금슬금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참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나트륨, 칼륨 이 펌프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나트륨들을 바깥으로 빼주고 나갔던 칼륨들을 안쪽으로 넣어주고 하면서 얘가 무엇을 해? 상태를 조절하게 되어지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지. 자, 이제 하나 더. 여기서 이온의 전하량으로 따지게 되면은 나트륨 양이온과 칼륨의 양이온 중에서 나트륨의 양이온의 전하량이 더 세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양이온끼리라도 나트륨이 훨씬 더 센 플러스적인 성질을 띠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와 여기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플러스적인 성질을 띠고 얘가 좀 작은 둘 다 플러스지만 상대적으로라고 돼 있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을 교통정리해서 이렇게 하자. 그림을 조금 간소화하자.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아까 당연히 여기에는 칼륨들이 있고 여기 나트륨들이 이럴 때 여기서 아까 뭐라냐면 완벽하게는 아니다 보니까 얘가 조절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말이 좋아 조절인데 어떤 기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잖아. 그 평균이 어딘가 했더니 여기 안쪽과 바깥쪽 안과 밖에 전하량이 마이너스 70mV 이 상태. 이때가 다시 처음 들어간다. 이때가 무엇이 된다? 바로 자극받기 전. 그래서 어떤 일도 안 해. 그래서 같은 말을 휴지 전이 라는 말을 쓰고요. 이렇게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 나트륨과 칼륨의 차이가 극으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얘를 우리는 붕급 상태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였을 때가 자극받지 않고 있는 상태.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래?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겠지. 그럼 자극을 받았어. 변화가 생겼어. 그럼 원래 모습 다시 돌아가야 될 거야.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